자,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98쪽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난 시간 전반적인 얘기들 좀 개념 섞어서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가볍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계산하는 연습 조금 해보자 그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간단하게 그냥 하는 방법 알려주고, 라이트쌤 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들 점검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 일단은, 뭐라고? 네, 98쪽입니다. 98쪽. 하면 될까요? 네. 자, 98쪽에 일단 우리가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요때 요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A, B가 또 복소수 아닌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실수인데 A라는 실수부하고 더하기 B라는 허수부, 거기에 I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이게 이제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고, 이제 또 뭐 수학을 더 넓게 공부하면 뭐 삼원수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이게 뭐 복소수 이제 I 말고 또 J 하나 더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일단 i라는 애 정체가 뭐라는 걸 배운 거냐 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정의, 약속을 가지고 복소수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수 전체와 복소수 안에 이제 실수 전체와 실수가 아닌 허수로 이루어진 이 수의 집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숫자를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 더하기 bi에서 i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는 거듭 제곱을 하는 성질에서 1이나 마이너스 1, i나 마이너스 i 4개 중에 한 개 값을 갖게 돼 있고, 그래서 문자식처럼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i를 문자로 보면 i에 대한 1차식처럼 정리가 항상 돼요. 그래서 복소수는 어떻게 연산을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생긴 결과물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실수부라고 하고 여기를 허수부라고 해요. 이해되니? 어? 자, 그래서 허수부가 0이야. 만약에 허수가 없어. i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실수야. 그리고 얘는 있는데, 그러니까 i가 보이는데 실수부가 없는 그냥 몇 i, 이렇게 i만 있어. 그러면 그걸 순허수라고 부르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음의 실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수부와 허수부가 둘 다 0이 아니어서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허수 형태들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수라는 것 자체가 복소수가 형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실수부가 몇이다, 허수부가 몇이다라고 정하면 요 수는 그 허수의 유일하게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돼요. 허수에 속하는 어떤 수, 그러니까 복소수에 속하는 어떤 수는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이 A랑 B가 정해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수직선에 수 하나씩 대응하는 것처럼 이 복소수도 복소수 중에 A 더하기 BI가 개수처럼 하나씩만 딱 대응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A 더하기 BI라는 수가 있었는데 얘가 C 더하기 DI라는 수랑 같잖아? 그러면 A가 C인 거고 B가 D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다라고 허수 표현을 하잖아. 그 복소수가 등식으로 양변이 같으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허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허수랑 복소수 계속 혼용해서 쓰는데 미안한데 똑같은 복소수를, 왜냐면 i가 없으면 그냥 실수라서 선생님이 계속 이제 i가 있으면 허수니까 허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복소수 다시 할게요. 복소수는 표현이 한 가지로만 돼서
얘네들이 같은 수다라고 하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거야.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 같은 느낌이 들지?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가 X에 상관없이 둘이 같으려면 A는 C고 B는 D예요. 맞죠? X가 변하는데 양쪽 등식이 같으려면 A랑 C가 애초에 계속 같아야 되고 그리고 B랑 D 같아야 돼. 이거를 뭐 한쪽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A 빼기 CX랑 B 빼기 D는 0 하면 이렇게 해서 0 되려면 얘 0이고 얘도 0이다. 이제 이렇게 풀었잖아. 그지? 복소수 상등도 똑같은데 A 더하기 BI가 는 0이려면 어? A 더하기 BI가 0이려면 0은 실수야 허수야? 0은 실수잖아요. 얘는 실수기 때문에 I가 살아있으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소수 전체에서 실수가 있고 실수가 아닌 애들을 허수라고 하니까 얘가 정체가 뭐냐면 실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허수는 약간 허수가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허수가 자체가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복소수 중에 실수가 있는데 실수가 아니면 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실수인데 얘가 허수잖아. 허수랑 실수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B가 무조건 0이어야 되고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A가 0이다가 결론이 나오지. 이게 항등식하고 비슷하게 내용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면 이렇게 빼면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I 이렇게 되면서 A가 C고 B가 D다.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인데 자, 이 조건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조건을 쓸 때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A, 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AB가 실수가 아니면 00 아니어도 0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A가 I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0 되겠죠? I 마이너스 I 그럼 0 되니까 맞아? 이런 거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쓰려면 A, B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책에 지금 98쪽씩 설명하고 있었는데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 기본 정서 네모칸 안에 ABCD가 1번 가로하고 ABCD가 실수일 때 거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 막 쳐놓고 알겠지? 2번도 마찬가지로 AB가 실수일 때고 실수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막 쳐놓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 써있죠? ABCD가 실수일 때는 조건이 있어야 그렇게 푸는 거다. 맞아요? 응? ABCD가 실수는 조건이 있어야 그렇게 푸는 거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 배우면서도 했었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 M 더하기 N 루트 2가 0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MN이 유리수 이런 조건이 붙잖아? 그럼 똑같이 풀려. 유리수란 조건이 있으면 루트 2는 무리수기 때문에 N이 무조건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M도 0이고 이렇게 풀리는 게 있었거든. 요것처럼 수의 범위를 한정을 지어놓고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하는 조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복소수 같을 조건 쓸 때는 요 조건이 있어야 돼. 요거 가끔씩 이제 문제 일부러 요 조건을 누락시키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AB가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그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이제 허수부와 실수부끼리가 다 각각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 두 개를 서로 더하잖아.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 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할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할 거라서 A 더하기 C라는 실수와 B 더하기 D라는 허수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문자식처럼 똑같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선생님은 왜냐하면 어차피 너네들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라고 하는 걸로 풀어도 되는 파트라서 그냥 한번 해보라고 했고 숙제 풀어보라 그랬거든. 근데 내용상 복수수 상등이라는 내용,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내용이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같아야 되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는 이렇게 풀고요. 자, A 더하기 BI랑 빼기 C 더하기 DI를 하면 그냥 문자식처럼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풀어주고 이렇게 A 빼기 C랑 B 빼기 D의 I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이해되죠? 되죠? 자, 곱하기 어떻게 풀리냐 하면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를 풀 건데 자,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는 I에 대해서 1차식처럼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2차식의 형태가 나오거든. 그런데 I는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수로 바뀌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보면 AC 더하기 ADI에 더하기 BCI에 더하기 BDI 제곱이 되는데 요 BDI 제곱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수로 바뀌면서 AC 빼기 BD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I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외우는 건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문자식처럼 푸는 거야. 그냥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내용 뭐냐면 A 더하기 BI라는 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라는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거든. 이게 계산을 해도 복소수를 계산하면 복소수 안에서만 나와요. 복소수보다 더 큰 수가 아직 정의된 적도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수를 벗어나는 애들이 나오지 않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의 분류를 쭉 써봤어요. 그죠? 자연수부터 정수가 어떻게 나오고 유리수가 어떻게 나오고 실수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차근차근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서 했잖아. 근데 사실은 유리수까지 가면 그때부터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유리수의 사칙연산은 유리수로만 답이 나옵니다. 맞죠? 실수의 사칙연산도 실수에서만 나와요. 맞죠? 복소수의 사칙연산도 복소수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의 범위가 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더하기랑 곱하기만 자연수에서 나오고 뺄셈이랑 나눗셈은 자연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정수가 필요했던 거고. 정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정수 안에서 나오는데 나눗셈이 정수 범위를 벗어나는 수가 나올 때가 있어서 정수보다 더 큰 수인 유리수가 정의가 필요했던 거거든. 근데 유리수부터는 최소한 사칙연산에서는 더 이상 더 큰 수집합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유리수는 유리수 안에서, 실수는 실수 안에서, 복소수는 복소수 안에서 나온다는 건데 복소 단원을 배우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 뭐냐면 복소수라는 수는 I의 1차식 형태로 쓰여진다는 거지.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루트 같은 것도 못 씌워. I가 루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이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I는 의미가 제곱하면 I가 되는 수인데 루트 I라고 쓰지 않고 뭐 이것도 A 더하기 BI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 이따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는 A 더하기 BI 꼴로 표현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준여봐.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복소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A 더하기 BI.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아무리 해도 또 거듭제곱도 곱하기니까 거듭제곱을 아무리 해도 형태가 무조건 이렇게 A 더하기 BI 이런 모양으로만 나와. 1차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I에 대한 1차식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이상한 경우들은 전부 다 계산을 덜 했거나 아니면 뭔가 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할 거고. 나눗셈 어떻게 할 거냐? A 더하기 BI랑 나누기 C 더하기 DI를 계산을 할 건데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는 복소수 나누기 복소수가 복소수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지? 복소수로 답이 나올 거니까 그냥 시원하게 분수로 써버립시다.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I 분의 C 더하기 DI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어요. C 더하기 DI 분의
a 더하기 bi라는 형태의 분수 형태의 복소수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우리는 모든 복소수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로 돼야 된다는 거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요게 계산이 끝난 게 아닐 거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 계산을 우리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 하면 이 분모에 얘의 합차식 짝을 곱해서 c-di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를 자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 맞니?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식 그럼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 i제곱이 뭐예요? i제곱이 뭐지? 마이너스이고 여기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지? 분해 하고 요 곱하기가 아까 요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AC 더하기 BD 더하기 BC 마이너스 AD I 자 요런 모양이 되면서 형태적으로 요렇게 실수부 한 덩어리 요렇게 허수부 한 덩어리 I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할 때도 무리수도 제곱근이 분모에 있으면 유리화 하잖아요. 유리화 왜 했었어? 무리수 같은 경우에 유리화를 왜 했었어? 우리가 제곱근 배우면서 했던 계산할 때 두 가지 조금 요령이 뭐였냐면 루트 8 같은 거가 나오면 얘를 2루트 2로 바꿔줘야 됐었고 새로운 무리수 루트 8이 아니라 그지? 루트 2의 2배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익혀서 배운 루트 2라는 무리수의 2배라고 이해를 해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8 같은 거를 더 이상 계산 못하는 거야 라고 무시하지 않고 루트 2 더하기 2루트 2라고 하면서 최종 상태라 3루트 2라고 결과를 내게 되죠. 맞니? 루트 2분의 1 같은 제곱근이 분모인 아이들도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함으로써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의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문자식으로 얘기하자면 동류항 정리, 즉 우리가 계산을 더 할 수 있느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에 멈춰야 돼, 더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복소수도 a 더하기 bi라는 꼴이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곱하기도 뭐 분배법칙 하다 보면 결국 기껏해야 i제곱 한번 나오는 거고 나눗셈을 할 때 저걸 분수 형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무조건 실수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실수화를 해서 분모에 실수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a 더하기 bi 꼴을 만들어줘야 최종 결과물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셈 풀면서 계산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뭐 그런 생각을 나는 해봤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필수 예제 좀 풀면서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 자 거기 99쪽에 기본 정석 있는데요. 99쪽에 기본 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2번 있지. 가로 2번 복소수 연산에 관한 성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거 빼고는 다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결과물이 복소수 안에서만 나온다. 그치? 믿으면 되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연산할 때 기본적으로 썼던 법칙들이 있거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게 더 상위의 수 집합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다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교환법칙 되고요. 분배법칙도 되고요. 결합법칙도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가볍게 정말 쉽게 넘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자식 하고 똑같은데 i에다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지? 자, 보기 2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i의 거듭 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i의 12승, i의 102승, i의 999승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거듭 제곱들을 사실 그냥 쉽게
i,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네 개 중에 하나인 거를 골라낼 수 있어요. 자, 패턴은 i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 선생님이 이제 i의 1승부터 쭉 올라가는 것만 한번 써봤거든. 자,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i의 1승, i의 2승, i의 3승, i의 4승, 5, 6, 7, 8,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i의 1승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i야. i 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럼 i 3승이 뭐게? 마이너스 i 4승은 플러스 1이에요. 얘가 1이 나오면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i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맞죠? 맞아? i도 그 우리가 거듭 제곱 할 때 지수 법칙 있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지수 법칙 기억나? a의 m승이랑 a의 n승이랑 곱하면 a의 몇 승? m 더하기 n승. 맞지? 개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개수로 생각하는 지수 법칙이 다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i의 뭐 45승이다. i의 45승은 i의 44승하고 i를 곱한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i의 44승은 i의 4승의 11승이잖아요. 맞죠? 왜 굳이 i의 4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i의 4승이 1이거든.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곱할 때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i의 45승은 그냥 i야. 그러니까 4개씩 지워가지고 4의 배수 지수를 떨어내면은 나머지 남는 게 요렇게 1승부터 4승까지 4개 중에 하나가 남게 될 거고 그거가 뭔지를 찾아내는 아주 간단한 이제 우리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보기 2번에 1번 i의 12승이야. 몇이야? 1이지, 그죠? 그죠? 4의 3승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i의 102승은 i의 102승은 i의 100승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i의 제곱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i의 102승은 102번을 진짜 곱하는 게 아니고 102번을 곱하면 100번까지 곱한 게 1이니까 i 제곱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i의 999승은요? 왜요? 996승까지가 1이니까 3개를 더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i 3승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i의 1000승이 몇이야? 1이죠? i 1000승이 1이에요. 왜냐면 4승에 250승이니까 맞죠? 그러면 i의 999승은 i의 1000승에서 i를 한번 어떻게 하면 돼? 들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i의 999승은 뭐랑 같다? i의 999승은 i 분의 1과 같죠? 응? i 분의 1과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모에 i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자 분모에다 켤레복소수를 곱해가지고 실수화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i가 혼자 단독으로 있어. 외로워요. 그럼 뭐 곱해요? i를 곱하죠. 분자 분모에다 이렇게. 그럼 분모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위에는 i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랑 같잖아. 그래서 i분의 1이 마이너스 i인 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엄청 자주 나올 거니까. i분의 1, 그러니까 i의 역수는 마이너스 i야. 자, 잘 생각해 봐봐. 왜 그럴까? i랑 i분의 1은 서로 무슨 관계? i랑 i분의 1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맞아? 맞지? 근데 i는 i끼리 두 번 곱하면 뭐가 됐었어요? 마이너스 1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곱한 이 i분의 1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i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서로 간에
아, 그런 수가 유일하게 있고 그 수랑 그 수랑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i분의 1이 마이너스 i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우리가 i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곱하기로. 이게 뭐 하는 방향이냐 하면 곱하기 i를 하는 방향이거든.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방향은 뭐라고 하면 될까? 나누기 i를 하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될까? 아니면 곱하기 i분의 1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맞니?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i 1승 밑에 뭐가 있어요? i의 0승이 있죠? 그 밑으로 i의 마이너스 1승 있고 i의 마이너스 2승이 있겠지. 물론 우리가 음수지수는 아직 안 배운 거야. 맞지? 선생님 근데 음수지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여기가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i에서 i를 한번 나누면 그때가 1이지. 여기서 i를 나누면 i분의 1, i 제곱분의 1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맞니? 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4개가 반복됐잖아 순서가. 그지? 거꾸로 올 때는 그러면 요 i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 요렇게가 세트야. 요렇게가. 요 4개가 세트거든.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게 i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가면 요거 다음에 뭐냐 이거지. 1이죠. 순서가 얘니까.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다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어. 규칙이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되니? 야, 너네 집에 있으니까 좋으냐? 밖에 나와봤냐? 밖에 안 나온 지 며칠 됐니? 아, 오늘 나왔다 갔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아, 그랬어? 밖에 엄청 추워, 지금. 어, 어제랑 상대도 안 돼. 오늘 진짜 추워. 그러니까 난 춥더라고. 그래. 그래서 몸 조심해라. 응? 야, 하루에 1,000명씩 확진된다는데, 어? 근데, 근데 근데 세계 동향을 보면, 야, 10,000명이 안 넘는 데가 우리나라 말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더 적은 나라들도 막, 우리는 그래도 한 4천만 명 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유럽 같은 데 우리보다 인구 적어. 응. 그럼, 유럽 우리보다 인구 적지. 그냥 땅이 조그만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엄청 많이 모여 살잖아. 뭐 네덜란드 이런 데는 500만 밖에 안 돼. 응. 500만 명 중에 축구하는 사람이 30만 명이야. 유럽은 그래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지. 얘네들은 요거 하나하나가 나라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는 힘이 적으니까 해서 EU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사실은 50개 나라가 모여 있는 거잖아. 그지? 주마다가 다 나라인 거야. 그래서 주마다 법이 다르고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의 같은 땅에 너랑 나랑 뭐 한민족 한 식구 우리 전부 다 당군의 자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 원래. 자 아무튼 야 요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단순하게 자꾸 계산해갖고 사승식 지우고 뭐 이렇게 계산기처럼 하는 게 아니고 패턴을 익히면 돼 수학은 이게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오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그 i의 999승은 i의 1000승 바로 전 거니까 이렇게 4개 세트 딱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하나 전 이거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i의 999, i 3승, i 3승 마이너스 i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i 12승은 네 번째 걸리는 거니까 1. i 102승은 두 번째 걸리니까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 어려워? 별로 안 어렵지. 되게 쉽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냥 알아서 해봐. 그러고 그냥 사실 숙제 검사하고 시험만 보면 좋겠거든.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근데 그냥 찬찬히 하자고 처음이니까.
자, i의 거듭제곱을 요렇게 4개를 더하잖아요. 요렇게 4개를. 그러니까 i랑 i 제곱이랑 i 3승이랑 i 4승을 더하면 뭐가 되게요? 0이 되죠? 왜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가 i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0이 됩니다. 맞아요? 맞지? 준엽아, 받아들여? 아, 준엽이가 자꾸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면 불안해서 그래. 대답을 아무 때나 막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대답을 안 하잖아. 응? 김준엽, 너 왜 시험지 오늘 줬어? 근데 어저께 풀었어, 안 풀었어? 이따 따로 얘기 좀 할까? 해야지. 오늘 유진이 차례인가? 자, 보세요. 이제 재밌는 거 할 거야. 봐봐. 이제 이렇게 하는데 i의 제곱부터 4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0이겠죠. 왜요? 이게 이거니까. 그지? 어차피 이렇게 4개가 세트거든? 4개가 골고루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4개가 골고루 나오는 거기 때문에 4개가 고르게 등장하는 순간 빵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i의 3승, i의 4승, i의 5승, i 6승 더해도 0일 거고 i의 4승, i의 5승, i의 6승, i의 7승을 더해도 0일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은 i의 4m, i의 4m 더하기 1, i의 4m 더하기 2, i의 4m 더하기 3, 그러니까 4m승이 딱 1 되는 상황의 그거니까 요렇게 4의 배수, 1 남는 수, 2 남는 수, 3 남는 수 이렇게 4개가 세트거든. 요렇게 4개를 골고루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복소수를 배우고 허수를 배우면 꼭 교과서든 시험 문제든 등장하는 문제가 i라는 애를 거듭제곱을 어마어마하게 해보라고 시킨다고. 뭐 만승, 2만승, 뭐 아니면은 뭐 1000승, 1200승, 뭐 월드컵 할 때는 2002승 이런 거 엄청 했었어. 어? 근데 2002번 곱하라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야?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는 거듭제곱을 하면 막 차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4개 수 중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 4개 중에 뭔지 알아내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i를 포함한 식을 쭉 나열해놓고 막 갑자기 100개를 더하라고 그러고 거듭제곱이 막 들어있으면은 그걸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거든? 그래?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1부터 4개를 더하나, 2부터 4개를 더하나, 3부터 4개를 더하나, 4부터 4개를 더하나 어차피 그렇게가 0이거든?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해봐봐. i부터 이렇게 해서 i의 10승까지를 더해 볼 거예요. i의 1승부터 i 10승까지 더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4개씩 지워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10개 다 써볼까 그냥?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헷갈리니까 10개를 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10개를 더 할 거거든? 근데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4개씩 묶으면 0이 된대요. 요렇게가. 맞아? 그 뭐가 남아? 이렇게 2개가 남아? 그럼 i 구승은 뭐지? 마이너스 i야? 아니지. 플러스 i지. i 8승이 1이니까 i지. 응? 맞아. i 10승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 답이 i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다 이렇게 풀거든? 어? 근데 선생님 금방 뭐라 그랬냐면
1부터 4개를 더하나 2부터 4개를 더하나 3부터 4개를 더하나 4부터 4개를 더하나 어차피 0이라 그랬잖아. 4개만 세트로 딱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앞에서부터 묶어가는 게 좋아요? 뒤에서부터 묶어가는 게 좋아요? 왜요? 그죠? 왜? 왜냐하면 앞에서 묶으면 뒤에 거듭제곱이 남거든? 근데 뒤에서 묶잖아, 이렇게? 그 요것만 남잖아요? 뭐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듭제곱이 어차피 돼도 걔네들이 계산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령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는데 그렇게 답이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지? 이게 달려 있으면 써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 불필요한 걸 좀 덜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더하라 그러면 아 이건 4개씩 지워지는 거야. 근데 앞에서 4개씩 지우고 뒤에를 남기지 말고 뒤에서부터 4개를 지워서 앞에 몇 개가 남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총 몇 개니? 그래 1승부터 10승까지 더하면 10개잖아. 그럼 4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남겠어? 이렇게 하면 앞에 2개만 남는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묶는다는 행위 자체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행위고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 10개니까 이 10개가 연속으로 쭈루루룩 더하면 0으로 지워질 거니까 10개야? 그럼 4개씩 지워지고 2개가 남을 거야. 그 앞에 2개를 남길래 뒤에 2개를 남길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개를 남겨놓고 계산합시다. i 더하기 i 제곱 그게 i 빼기 1 이렇게. 이해돼? 하나만 더 해봐. i의 3승부터 시작을 해서 i의 98승까지를 더합시다. 하나씩 빠짐없이 i의 3승부터 i 98승까지 더하면 몇 개를 더하게 돼? 와, 너네 개수 셀 줄 모르는구나. 야, 1부터 98까지가 몇 개니? 이게 98개죠? 자연수는 마지막 수가 개수야. 그지? 이거는 1부터 98까지 중에 몇 개가 없는 거야? 에이, 왜 그래? 3부터 시작했잖아. 2개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3부터 98까지라고 하면 98에서 2를 빼면 돼요. 요 3의 앞에 수를 빼면 되잖아. 그지? 98에서 2를 빼면 돼. 맞잖아. 그러니까 요게 몇 개라고? 96개의 수야. 3부터 98까지는 96개의 i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렇네요. i의 거듭제곱은 4개씩 묶어서 0으로 지워지니까 요건 4개씩 묶으면 딱 세트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봐도 0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 요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i의 거듭제곱을 시리즈로 더할 때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 4의 배수 개수의 배수로 4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의 그 4의 배수 세트로 해서 몇 개가 되고 이제 몇 개가 남느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뭐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i 더하기 2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3승 더하기 4i 4승 더하기 5i 5승 더하기 6i 6승 더하기 7i 7승 더하기 8i 8승 더하기 9i 9승 더하기 10i의 10승을 해봅시다. 하기 싫어? 하지 말까? 어때? 자, 봐봐. 요것도 똑같은데 이건 아까처럼 0으로 지워지는 거는 아니고 요것도 4개씩만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4개씩만. 그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얘는 i지. 얘는 마이너스 2잖아. 얘는 마이너스 3i고 얘는 4지. i 4승 1이니까. 그러면은 요게 2 빼기 2i가 돼요. 맞아. 근데 여기도 보면 5i 빼기 6 더하기 마이너스 7i 더하기 8 이렇게 되면서 2 빼기 2i 똑같이 나와. 맞아? 요것도 그래서 비슷한 패턴인데 지금 요것도 지금 이렇게 4개를 더하면 2 빼기 2i가 나오는데
맞니? 요거는 2 빼기 2i가 또 이렇게 4개 해도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4개를 연속으로 더하면 2 빼기 2i가 된다는 거 하나 쫙 기억을 해놓고 요렇게 4개를 한번 더 해볼게.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더하기 4 얘는 더하기 5i 맞니? 맞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2i가 되잖아 이번에는. 그치? 아 얘는 이제 규칙이 그래서 4개씩 아무 때나 묶으면 똑같은 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몇부터 시작해서 묶은 거냐에 따라서 4개가 값이 달라지긴 하네. 그지? 맞아? 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묶으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뒤에 거를 묶고 마찬가지로 앞에 걸 남겨도 되고 그냥 앞에 걸 묶고 뒤에 거 남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2 빼기 2i가 이제 개수만큼 있을 거고 하나, 두 개가 묶어지지 세트로 나머지는 그냥 계산. 그래서 더하기 9i 빼기 10.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4 빼기 4i 더하기 9i 빼기 10 해서 마이너스 6 더하기 5i 뭐 이런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어. 다 책에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네, 이제 100쪽 갑니다. 100쪽. 민경아, 김민경 씨, 잘 듣고 있어? 재미없어? 왜? 기운이 없니? 쉬는 시간 쉬었잖아, 왜?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시험지 채점 그거 언제 해주세요? 아, 설마 연말 선물이 그건 아니겠죠?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이 아니, 협소해지네요. 근데 선생님 그냥 채점 아직 안 했는데 대충 푸는 거 보니까 잘 푼 것 그래요? 같아서 그냥 채점해서 줄 건데, 요번에는 선생님 그 채점을 하고, 책 보고라도 좀 풀어봐라. 난 진짜 뭐 너무 막 빈칸 막 이렇게 해서 주지 말고, 어? 모르는 거 책 찾아보면 다 있잖아. 이거 선생님 새로운 문제 만든 게 아니라 다 책에 있는 문제 다시 푸는 건데. 그리고, 그리고 책 보고 잘 풀었으면은 외우자고, 이제 좀. 선생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시험을 뭐 내가 너네들 기록 재려고 시험 보니. 응? 공부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또 쉬잖아. 그러니까 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데 뭐 이번 주 내내 쉴 건데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뭐. 어? 연말 잘 보내고. 그러면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 음. 내일 방학이야. 방학은 뭐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 똑같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 하여튼 근데 뭐 다음 주 뭐 하면 하여튼 또뭐 연말은 잘 보내고 한 살 또 먹잖아요. 어? 아, 와 선생님도 진짜 싫어. 그만 먹고 싶은데 선생님도 자꾸 먹네. 어? 어. 취소가 안 돼서 이게 환불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다녔고, 잘 졸업을 했고, 벌써 이게 언제냐? 자, 아무튼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몰려 영상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 어딘지 말 안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음. 자, 아무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i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x를 자, 우리가 양수의 거듭제곱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와 루트를 이용해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아, 너네 지금 쉬자고 그 얘기한 거였어?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 요거까지만 하고 쉬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x제곱이 0이잖아. 그러면 이제 x가 0이겠죠? x제곱이 0인 건 0이잖아요. 0의 제곱은 0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패턴으로 쓰면 그냥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음수 제곱근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패턴인데 얘를 이제 앞으로 여지껏 그래 왔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써보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이거죠. 이해되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왜냐면 루트는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거에 쓰는 기호니까 루트를 하려면 음수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여지껏 그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배웠거든요. 네. 그 수가 뭐예요? I. 그게 바로 나예요. 그죠? 그래서 i는 플러스만 루트 마이너스 1에 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꿨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지? 자,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제 앞으로 음수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음수 제곱근은 전부 다 허수예요. 음수 제곱근은 전부 다 순허수인데 자, x제곱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그 패턴대로 하면 x가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맞죠? 맞죠? 자, 근데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응?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루트를 이렇게 곱하기는 나눌 수 있겠잖아요? 네.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 그랬지? I. 그래서 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을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서 바깥에 i를 딱 붙여주면 이게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 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뽑아내면서 루트 안에 음수가 없어지고 루트 안에 허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루트 몇 i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야, 루트 3, 루트 0 이런 수들은 루트 안에 양수이거나 0인 수들, 즉 음수가 아닌 수들이 있잖아. 그지? 음수보다 큰 수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수들은 그냥 실수야. 이해돼? 네. 근데 루트 안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음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루트 마이너스 7은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허수. 허수죠. 제곱해서 양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7은 허수니까 근데 허수인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단순하게 루트 7i 끝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간단하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뽑아내시면 된다. 자,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인데 루트 4가 몇이라고? 2i. 자, 그 실제로 2i를 제곱을 해보면 2i는 제곱을 하면 4i 제곱. i 제곱이 몇? 마이너스. 그래서 2i 제곱이 마이너스 4 맞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의미랑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허수단위 i 지난번에 우리가 i를 정의하고 i의 기하적인 의미 약간 우리 수직선에서 벗어나서 수가 이제 평면으로 회전을 하는 약간 이런 상황들을 관찰을 해본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내용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이미 그래서 일부러 얘기한 거지만 일단은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될 일 중에 또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처럼 음수의 제곱근을 이제 허수단위 i랑 관련해서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i를. 이해되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지난날에 풀 수 없었던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Yesterday I couldn't solve this. 근데 얘가 왜 못 풀었었냐면 얘가 판별식 써보면 1 빼기 3 하면 음수잖아요. 판별식이 음수면 근이 없는 거지. 네. 여지껏 그랬잖아. 인수분해 못하면 근해공식 써야 되는데 근해공식 쓰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x는 하고 그냥 구하는 거지, 씩씩하게. 짝수니까 1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a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요 루트 마이너스 2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루트 2하고 i를 딱 뽑아내주면 되거든. 그지?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방정식은 여지껏 우리가 근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거든. 근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수 전체를 실수라는 범위 안에서 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 중엔 답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들이 학원에 와서 이렇게 10명이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도둑놈 잡아라 그랬는데 우리 반엔 도둑질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예를 들면. 그지? 도둑놈은 밖에 있고 그럼 내가 이 안에서 도둑놈을 잡아 못 잡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거는 어쨌든 범인 잡는 거랑 비슷하거든.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찾아내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걸 푸는 과정에서 근의 공식이라는 애가 등장했었고 중3 때는 수의 범위가 근데 내가 실수까지만 배웠으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그 안에 없었거든. 그래서 근이 없다고 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수를 배웠냐면 음수의 제곱근을 배웠잖아.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면 그냥 가볍게 루트 2i 바꿔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요 근은 허수인 근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 중에는 근이 없었던 거고 복소수 범위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하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죠? 두 개죠. 2차 방정식 근은 두 개입니다. 맞아요?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개야. 그 두 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근거치가 허근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2차 방식은 두 개. 실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허근이 두 개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3차 방식 근이 몇 개? 3차 방식 근이 세 개야. 4차 방식 근이 몇 개게? 근이 네 개야. 근데 그 네 개나 그 세 개가 실근만 4개, 실근만 3개인 경우도 있지만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조합이 될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가장 밑바닥, 즉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게 되고 복소수가 발명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제 2차 방정식 때문이에요. 이 구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계속 하는데 근이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 계속 그냥 확률적으로 쓰면은 근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막 이렇게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냥 무작위로 썼을 때 풀 수 있는 거 반, 풀 수 없는 거 반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완전하게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처럼 복소수라는 범위를 산정해 놓고 문제가 되는 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이었으니까 걔를 허수라는 수로 잘 정의를 해본다면은 지금처럼 허근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조금 쉬었다가 101쪽부터 할 건데 조금은 얼마큼 조금이냐 하면 5분. 네. 너무 하나? 10분 쉴까? 10분 쉽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01쪽부터 합니다. 101쪽.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101쪽 별표 쳐놓으시고. 음. 자, 101쪽.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 별표를 딱 쳐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쳤어요. 숫자로 할 때는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하는 거 잘 봐봐.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 뭐냐 하면
루트 안에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얘는 우리가 허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잠깐 들어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간적으로 그냥 그리고 잠깐 눈에 딱 잠깐 들어있어요. 잠깐 보자마자 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쏙 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루트 3 곱하기 루트 2i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맞죠? 네. i가 밖에 나와 있으면 나머지 제곱근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 루트 6i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뭐라고? 뭐 맛있는 거 먹니?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자,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3이 루트 3i가 되시면서 곱하기 루트 2가 될 거고 그 루트 6i가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야 돼. 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3i랑 그냥 루트 2i를 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2는 루트 몇이 돼? 루트 6. 루트 6이 되고 i는 i 제곱인데 i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 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 선생님,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얘는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거죠. 네. 자,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경우가 있어, 루트 안에. 좀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걸 왜 우리가 허용하느냐? 잠깐이라서 허용하는 거예요. 걔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i이고 나오거든. 맞아? 네. 눈 깜빡하면 i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냥 루트 3, 루트 2 곱하면 루트 6,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3이 6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i를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빼면 안 되냐. 약간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안 되냐. 요런 애들은 루트 마이너스 6 하면 안 되냐. 얘는 3이 그냥 6이니까 루트 6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지. 맞아? 자, 근데 보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루트 마이너스 6이 루트 6i 맞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 얘는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6이 루트 6i 맞잖아? 그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얘는 루트 6인데 결과는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루트 6이거든. 얘는 다르네, 그지? 네. 그러니까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구별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건 그냥 하면 되고 어떤 거는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 그냥 처음부터 빼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지. 계산을 할 때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헷갈리잖아, 저렇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기본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i로. 원래. 응?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 제곱근이니까 음수 제곱근은 무조건 순호수거든. 그러면 원래 형태가 몇 i가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표기하다 보면 편의상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모양을 계산하게 될 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할 때는 굳이 복잡하게 이거를 왜 고민하면서 풀어야 돼? 그냥 i를 빨리빨리 빼서 계산을 하지. 이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숫자가 아닐 때가 문제예요. 숫자가 아닐 때가 문제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뭐냐 이거지. 그 여지껏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달려 있었던 거냐면 a랑 b가 모두 0보다 큰 양수이다라고 하는 실수 범위 안에 있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a, 루트 b는 곱하면 그냥 루트 ab라고 했었던 거야.
지수 법칙이 그렇잖아. 양변 제곱하면 A, B, AB. 맞네? 이렇게 한 거거든. 맞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요 조건이 사라졌을 때야. A, B가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을 때. 어?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 될 수 있을 때. 자, 그럼 양수일 때 상관없거든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루트 A랑 곱하기 루트 B는 A는 양수니까 실수고 B는 음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루트 A 곱하기 요 B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주면서 밖으로 I를 뽑아내야 되지. 맞니? 그래야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양수일 때는 그냥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B의 루트 씌운 거에 바깥에 I 이렇게 하면 되거든. 맞니? 근데 요 바깥에 I는 요 안으로 집어 들어가면은 다시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루트 2i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요 i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형태를 가지고 다루게 되겠지. 이렇게 쓰는 거는 나쁜 놈들이야. 어? 나쁜 놈들이야. 어? 근데 숫자는 마이너스를 언제든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영어 문자식으로 나오면 요 루트 AB 하면 루트 AB 그냥 합치고 싶은 막 그냥 그런 막 유혹이 막 들겠지만 잠깐 AB가 부가 뭐지? 이게 고민을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루트 A제곱이 절대값 A였던 것처럼 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얘도 그래서 원래는 이게 혹시 허수가 아닐까? 그 I를 빼서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문자식이면은.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인 경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는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I를 빼나? I를 빼서 계산을 하나? 결과가 똑같다 이거야. 이해되죠? 자, 다시 봐봐. 숫자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i를 미리 빼서 계산을 차근차근 루트 6i 이렇게 하나 그냥 에라 마이너스 6이다 그러고 루트 6i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는 네. 맞아? 자, 근데 문제가 A도 음수고 B도 음수잖아?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요. 루트 마이너스 A의 I랑 루트 마이너스 B의 I의 곱이 되는데 맞지? 그러면 요 루트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B가 이제 안에가 양수인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고 맞지? 그리고 여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이렇게 맞지? 네. 자, 근데 이제 요 마이너스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i를 뺐다가 i를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집어넣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생긴 거야. 계산을 하면 당연히 생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런데 이 AB는 그러니까 루트 AB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해돼? 네.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느냐 AB가 양수, 음수 조합이 되는 거, 둘 다 양수일 때는 허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고민할 일이 없고, 양수, 음수 섞여 있을 때랑 둘 다 음수일 때랑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 이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지. 둘 다 음수일 때만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상황은 그냥 곱하기가 된다 저거지. 근데 언제
A가 음수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그냥 루트 AB가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요것만. 요것만 예외니까. 둘 다 음수일 때는 루트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뿅 나와요. 이해돼? 그래서 아까처럼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를 곱했다? 그럼 루트 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숫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 숫자는 그냥 i 빼고 하면 돼. 자,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앞으로 많이 나와요. 루트랑 루트를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왜 나왔지?를 알아야 돼요. 루트를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왜 나왔지? 뭐 때문에 나왔지? a, b의 부호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루트 곱하기 루트를 했는데 루트를 그냥 곱하지 않고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네? 아, 얘네 둘 다 음수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나눌 때도 이제 해볼게요. 나눌 때도 비슷해요. 나눌 때도 비슷한데, 자, 루트 2 나누기 루트 3. 루트 3분의 2 하겠죠? 요거 이제 우리 원래 하던 거. 자, 이제 나누기 할 때는 이제 곱하기랑 조금 다른 게, 아까 곱하기는 A, B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게 패턴이 똑같은 거니까 나눠서 하지 않는데,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분자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하냐면 숫자니까 i를 빼면서 계산해 볼 거야. 맞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이 루트 3의 i니까 그지? 루트 3 i분의 루트 2가 되고 루트 3분의 루트 2는 그냥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 요 밑에 있는 i는 i분의 1이잖아요. i분의 1은 뭐였지? 마이너스 i였죠? i분의 1은 마이너스 i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i이고 굳이 얘를 집어넣자면 요렇게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이해해볼게. 루트 3분의 루트 2i고 얘는 루트 3분의 2의 i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해되지? 자, 얘는 루트 3i고 얘는 루트 2i고 i라고 해도 어차피 같은 수니까 약분하면 되고 그냥 루트 3분의 2고 뭐 이렇지. 뭐 이런 거거든. 자,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거 뭐 있어? 아, 뭐가 뭐 이상하다. 그냥 했지. 루트 한꺼번에 씌웠지. 얘는 루트 한꺼번에 씌우고 나서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원래 마이너스네.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루트 한꺼번에 씌운 거랑 결과 똑같죠? 이것도 루트 한꺼번에 씌운 거랑 결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일반적으로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경우에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의 곱셈에서는 그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제곱근의 나눗셈에서는 분모만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Got it? 대충 알겠어? 네, 알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숫자일 때는 i를 빼면서 계산을 하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i를 빼면 되고 최종 결과물도 당연히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남겨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i를 원래대로 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요런 거거든요. 언제 써먹냐?
까먹기 전에 별표부터 칠까? 101쪽에 그 유제 6-1번 위에 어드바이스 있잖아. 네. 거기 일반적으로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거기 이게 이렇게 네모 표시하고 별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할 땐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나눌 때는 분모만 음수. 그러니까 분자는 양수, 분모 루트 안에 있는 분모는 음수일 때 그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거꾸로 외우면 안 돼. 내가 항상 얘기하죠. 외우는 걸 조심하라는 게 잘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이 굳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설명하는 이유는 계속 기억하라고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튼 지금 금방 배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분수인데 루트거든. 근데 루트를 한꺼번에 씌웠지. 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가 관찰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한 번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가 잘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게 보여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있네? 이렇게 보이거든. 그게 주제인 걸 알고 있으니까. 루트분의 루트인데 루트를 한꺼번에 씌웠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이 부호가 네. 누가 분모가 음수고 분모가 음수고 마이너스. 분자는 플러스. 플러스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 빼기 2가 0보다 작을 것이고 x 빼기 1은 0보다 클 것이다. 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x 빼기 1은 0이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도 0은 0이다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야 돼요. 근데 분모에는 등호를 왜 안 넣냐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등호를 빼는 거고. 근데 원래 0일 때는 마이너스를 쓸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 그지? I don't need. 원래는 안 쓰는 건데 이렇게 할 때는 얘기가 없다가 조건으로 나올 때는 등호를 붙여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대소관계로 안 주고 이렇게 수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지. 요거를 너네들한테 보여주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요 말은 이 뜻이에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이거 범위 알려준 거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뭐 x 빼기 1의 제곱의 루트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의 루트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또. 그러면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으로 바꿀 것이고 x가 커 1이 커? x가 크죠. 그 다음에 x가 커 3이 커? 3이 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 풀이하는 문제의 앞에 사전에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복소수에서 나왔던 이제 제곱근의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잘 적어볼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일반적으로 루트 AB인데 A가 음수, B가 음수인 경우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도 일반적으로 루트 B분의 A여야 하는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에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지금 강조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나온다.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네. 자, 근데 이제 요거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나왔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라는 말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반대로요.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루트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AB의 부호가 어떻다? 네? 얘들아, 네. 자체 종강이야? 네? 자체 종강이냐고. 대답을 해야 돼. 루트 A랑 루트 B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둘 다 음수일 때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조건이 이랬다면 루트 A랑 루트 B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고 하면 AB가 부호가 어떻다는 말이다? 음수. 둘 다 음수라는 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오늘 잘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호를 안 넣는 거야. 왜냐면 등호 0일 때는 어차피 0이 나오니까 왜 굳이 마이너스를 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조건식이 루트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조건이.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왜냐면 0이면 0이니까.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자 반대로 또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루트 B분의 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분모만 음수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러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뜻인데 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분자는 0이어도 되니까. 요게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선생님이 일부러 짚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부등식은 경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나왔을 때는 등호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등호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기도 원래 넣는 건데 분모라서 빠진 거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빠진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그 밑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 책에 있잖아. 네. 요거 101쪽에 적혀 있는 거거든. 요거 이제 거기 101쪽에다 위에다가 반대로 하고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등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써놓고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